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팀입니다. 제가 어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반등이 나올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예 제목에다 썼죠. 제목에다 썼고, 그렇게 또 말씀을 드렸고, 또 반도체는 이제 차익 실현 매물 나올 때가 됐다고 어제도 그랬지만 그저께도 말씀을 드렸고, 계속 좀 경고의 말씀을 좀 드렸고요. 어, 오늘은 그러나 분위기는 안 좋은 것처럼 보였지만 홀딩을 하면서 조금 추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장이 안 좋으면 비중을 원래 줄이는 게 제 스타일인데 오늘은 아침에 장이 안 좋을 때 어, 제가 갖고 있던 종목들도 빠졌는데, 근데, 빠지다가 어느 딱 그 지지라인 부근에서는 반등, 또 빠지고 지지라인 부근에서 반등, 이러면서 그 반등할 때 저점을 계속 높여가는 그런 구간, 계속 그런 상황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분봉으로 보면은 저점을 높여가는 그런 타이밍이지만, 하루의 흐름으로 보면은 오전에 나빴지만, 그냥 견딜만 했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계속. 왜냐면 조금씩 좋아지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절반 조금 넘는 종목들이 결국은 상승을 했고요. 나머지 조금 빠진 종목들도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그런 상황에서 견딜만 했어요. 그 아주 나쁘지 않았고 또 오늘 같으면은 바이오가 되게 좋았는데 오늘 미국 증시가 사실 거의 유일하게 바이오 업종만 굉장히 잘 갔거든요. 오늘 아침에 이제 글로 써드렸지만 아주 뭐 자세히 그러니까 오늘 바이오가 기대가 많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바이오가 잘 갔죠. 그리고 마침 바이오 산업계의 전반을 좀 꿰뚫어보는 증권사 리포트가 오늘 하나 나와서 아침에 그걸 올려드렸고 어, 바이오 종목들은 계속 관심을 갖자고 좀 최근에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이라도 일찍 사면은 더 낫다고 봐요. 왜냐면 저도 지금 개별 종목으로 보면은 뭐가 잘 갔지? 뭐 이렇게 좋은 느낌이 안 드는데 어 ETF를 하나 이제 매수를 한 게 이제 거의 한 10% 정도의 수익을 내주고 있어요. 이 최근에 이제 바이오 종목들 보면은 어떤 종목이 올라가면 그 다음날 바로 빠져요. 어제 올랐던 종목이 오늘 빠지고 이렇게 그 최근 몇 달 동안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고 대형주 일부가 이제 좀 상승을 하고 있고 최근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좀 올라가다가 요 며칠 계속 빠지다가 이제 오늘 좀 반등이 나온 건데 그 반등 나올 만한 타이밍이라는 걸 어제 이제 말씀을 드렸고 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늘 오전에 조금 안 좋다가 결국 그냥 보합권에서 움직였고 에코프로 BM은 조금 올랐고 그런 정도면 오늘 흐름 그냥 견딜만 했다고 봐요. 그죠? 그렇게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이제 삼성전자가 7만 원 부근까지 다시 조금 밀리다 보니까 이제 개인 수급도 개인 매수도 좀 들어오고 외국인 여전히 매수를 하고 있지만 7만 원 정도가 바닥일 것 같이 느껴집니다. 지금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7만 원 정도가 바닥이라는 건 오늘의 저점 자리가 바닥이다. 그러면 내일은 오늘 저점까지 밀리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미국 증시인 거죠. 미국에서는 일단 부채 한도 협상 이제 잠정 합의했던 내용이 오늘 하원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하원은 이제 공화당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공화당이 이제 야당이다 보니까 공화당의 협조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오늘 일단 통과를 했고 상원이 남았습니다만 상원은 이제 민주당이 다수이기 때문에 통과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이제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미국 선물 지수도 괜찮았어요. 장중에 계속 좋았거든요. 문제는 저녁이 되면서 미국의 선물 지수가 이제 언제부터 하락하기 시작했냐면 8시 40분에서 한 50분 그 무렵부터 선물 지수가 하락 전환했어요. 그래서 지금 낙폭을 약간씩 키워가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이따가 물론 정리를 다시 해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밤에 미국 증시가 만약에 지금 선물지수 움직이는 것처럼 하락을 하고 그 낙폭을 키우는 상황으로 이제 연결되고 그런다면 내일 우리 증시도 이제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은 코스피, 코스닥도 어쩌면은 코스닥은 지금 계속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고 있고 그 반등의 축에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이제 그 축에 자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시총 1, 2위가 잘 간 데다가 오늘 같으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까지 또 LNF라든가 이 전체적으로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이 좋다 보니까 지수가 잘 갔던 거고 코스피는 반대로 삼성전자가 조금 주춤한 데다가 오늘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조금 빠지면서 시총 1, 2위가 하락을 하면서 이제 주가가 좀 밀린 건데 중요한 거는 그 지수가 이제 만약에 여기서 추가로 더 빠진다면 삼성전자가 7만 원이 무너지고 이렇게 된다면 다시 추세 하락으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되게 중요한 타이밍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제가 이제 지난주 한 2주 전쯤부터 말씀을 드렸던 시나리오, 이제 이번 주가 지나가면 내일이 마지막인데 다음 주가 되면 이제 FOMC를 일주일 남겨놓게 되거든요. 그러면 다음 주는 변동성이 좀 커질 겁니다. FOMC 지금 어제였나요? 그저께였나요? 그 미국의 FOMC 그 금리 결정 전망이 6월에 동결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압도적으로 우세했었지만 최근에는 뭐 7월까지도 6월 지나서 7월까지도 금리를 한 번 더, 그러니까 6, 7월 두 번 정도 더 올릴 수도 있어라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 시장에서는 상당히 안 좋게 불안하게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지금 금리가 이제 어떤 스탠스가 완전히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특히 매파적인 발언이 계속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6월 둘째 주 다음 주에는 분명히 조금 뺄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미국 증시가 이 FOMC 이슈에 반응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다음 주가 지나고 저는 6월 13, 14 한국 시각으로는 6월 15일 새벽 3시에 파월의 발표 내용이 되게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늘 한국은행 금통위 있는 날에는 한국은행 총재의 브리핑을 끝까지 잘 들어봐야 된다고 강조를 하듯이 6월 13, 14일에 있을 우리 시각으로 15일 새벽에 발표할 그 파월의 발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는 이제 미국 내 경제 상황과 국제 정세들, 그다음에 금리 결정의 배경, 또 위원들의 어떤 이제 합의 내용 어느 정도 뭐 만장일치였느냐. 지난번에 한국은행 같으면은 만장일치로 동결을 의결을 했는데 그런 식의 다양한 정보들이 이제 나오니까 그거 꼭 들어봐야 되고요. 뭐 들어봐야 된다기보다는 정리한 기사를 읽어보면 되는 거죠. 그 기사를 좀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6월 13, 14 그러니까 이번 6월 FOMC가 지나가면은 주가는 우상향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경기 침체라는 것, 그 인플레이션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조율을 하면서 중간에 합의점을 찾아서 그 합의점에 맞춰서 이제 금리를 타깃 금리를 이제 설정을 하고 거기에 맞추느냐 이거는 너무 중요한 작업이죠. 전 세계 진짜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게 이제 거의 금리 인상기에 거의 끝에 와 있다. 그러면 5월에도 마지막이지 않을까 했는데 한번 올렸고 6월에도 마지막이지 않을까 하고 한번 올린다면 이제 올려도 이번이 마지막 진짜 마지막일 거야 하는 그런 심리가 나올 거고 만약에 올릴지 몰라라는 불안감은 다음 주에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 그 불안감 때문에 변동성을 키우다가 이제 그 다음 주 FOMC가 있는 주에 실제로 올리든 아니면 올리지 않든 시장은 조금 이제 좀 어느 정도 끝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다 왔다. 시장의 불안 요소들이 이제 거의 다 해소가 될 타이밍이 거의 다 오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또 6월 지나서 7월에도 더 필요하다는 뭐 금리 인상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또는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곧바로 금리 인하를 하기에는 너무 시기상조다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온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금리 인하의 시점이 내년 상반기도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식의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다면 이제 조금 주가가 빠질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좀 이번 주 다음 주에는 이 FOMC 관련된 이슈가 좀 예민하게 시장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서, 그래서 바이오라든가 최근에 그런 종목들이 좀 잘 가는 것일 수도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미국도 그럴 수도 있지만, 미국은 계속 못 가다가 이제 오늘 조금 반등이 나왔던 거고, 금리 이슈에 이제 좀 예민하게 시장이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주의하고, 그래서 오늘 지금 현재 시점 같으면은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좀 관심 가질만 하다고 보고, 엔터도 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요. 아직도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쫓아갔을 때, 과연 먹을 게 얼마나 될까, 이런 또 생각이 들고, 오늘 SM 같은 그런 악재가 또 나올 경우에 크게 빠지는 그런 것들이 있죠, 성질이. 그게 좀 무서워요, 고점에서 사기가. 그런 게 조금 있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역시 엔터도, 저는 갖고 있진 않지만 엔터도 관련 ETF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엔터도 ETF를 한번 사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426종목이 올랐네요. 436종목이 빠졌습니다. 딱 10종목이 더 많았어요. 하락 종목이. 그런데 이제 지수는 0.31%가 하락을 했고, 코스피 100도 0.32% 하락을 했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는, 오늘은 조금 재미가 없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싶고요. 코스닥은 870종목이 올랐고 609종목이 빠졌습니다. 0.8% 올랐고, 코스닥 150은 0.93%, 대형주들 흐름이 좀 좋았다고 볼 수 있고요. 자, 코스피는 오늘 왜 재미가 없었을까? 그동안 계속 사주던 외국인이 안 샀어요, 오늘. 그리고 기관은 많이 팔았고 개인만 매수가 들어왔다. 재미가 없었죠. 코스닥은 외국인만 샀고 개인과 기관이 팔았는데 사고 판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미가 별로 없었던 게 아니었나 싶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S&P 500이나 나스닥 선물 지수가 올라가고 있지만, 지금 하락 전환을, S&P 500은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 나스닥은 하락 전환했고, 다우 선물지수는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되고, 이따가 정리를 다시 해드릴게요. 원달러 환율은 0.42%가 떨어져서 1321원대까지 내려왔고, 국제유가는 1.97% 추가 하락을 해서 68달러대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미국 증시가 차익 실현 매물을 이제 출회하면서 약세를 보인 영향으로 하락 출발했고, 부채 한도 합의안이 하원 표결을 통과하면서 장중에 일시적으로 낙폭을 줄였지만 기관 중심의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 마감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코스닥은 어제 해외 반도체주들 차익 실현 매물 출회 영향으로 하락 출발했지만 장중에 외국인 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사흘 연속 상승 마감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네요. 코스닥은 모멘텀 부재 속 거래 규모 부진에도 외국인 순 매수로 상승 마감, 이런 제목으로 반도체 차익 실현 매물로 소폭 하락 출발한 코스닥 지수는 모멘텀 부재 속에 관망세가 짙어지며 거래 규모가 줄었지만 외국인 순 매수가 들어왔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수세에 기반한 유통, 셀트리온 헬스케어죠. 유통 및 제약 업종들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시총 상위주들이 대부분 오르면서 지수를 견인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시총 상위주들 보면은 일단 삼성전자와 SK, LG 에너지 솔루션이 빠졌고, SK 하이닉스는 1.57%대 좀 버텨줬네요. 그리고 네이버, 포스코 퓨처엠, 셀트리온이 2%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주들이 조금 약세를 최근에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빠진 종목이 몇 안 되는데 SM이 마이너스 7%대 많이 빠졌고, 반면에 JYP엔터는 4%대 상승이 나왔고, 완전히 엇갈렸고요. HPSP가 끝모를 상승을 하면서 지금 SM을 바짝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HPSP가 6%대 상승이 나왔고요.
JYP 엔터테인먼트와 더불어서 알테오젠이 오늘도 4%대 상승이 나왔고 케어젠도 4%대 바이오들 좋은 흐름이 나왔다고 볼 수 있고요. HLB도 2.3% 올랐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3.65% 많이 올라왔습니다. 업종 보면은 코스피는 의료 정밀 업종이 발군이었는데 덴티움이 9.46%, KC가 3%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 통신 업종이 제일 안 좋았는데 KT가 3%대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 것 같고 LGU 플러스도 마이너스 1.42%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음식료 담배 업종 제일 좋았는데요. 카나리아 바이오 12%대, HPO 8% 올랐고요. 빠진 업종은 종이 목재 업종이 제일 안 좋았는데 프로스테믹스가 12%대 하락이 나왔고 동아기업도 1.54%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의약 상승 종목은 한올바이오파마가 8.62% 올랐고 한미약품과 동화약품이 5%대 올랐습니다. 지금 여기 의약품 코스피 의약품 상승 종목들 중에 오늘 리포트가 나오면서 이제 거론된 종목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빠진 종목은 삼성제약이 마이너스 3.43%, SK바이오사이언스가 마이너스 1.57% 빠졌고요. 코스닥 제약 상승 종목은 유바이오로직스가 7.76% 올랐고 펩트론, 강스템바이오텍, 메디톡스가 6%대 올랐습니다. 코스닥 제약 하락 종목은 어제 상한가 나왔던 제노포커스가 마이너스 10%대 하락이 나왔고 PCL이 마이너스 6%대 하락했습니다. 자, 공매도는 3,942억 원이 줄었고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이 돼서 이렇게 이제 오늘처럼 이렇게 오르는 날에는 사실 공매도가 이제 들어오지 않을 경우 이제 끌어내리질 못하니까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요소도 있었어요, 오늘. 그리고 공매도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을 보면은 코스피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포스코 퓨처엠, LG 에너지 솔루션, 현대차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SM,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 JYP 엔터 순이었네요. 거래 비중 상위 종목 코스피는 동원산업, 넷마블, 현대엘리베이, 삼성증권, 필라홀딩스 순이었고 코스닥은 TCK, 위지윅 스튜디오, 솔브레인, 커넥트웨이브, 헬릭스미스 순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미국 소식부터 하원에 이제 통과까지 이루어졌는데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번 합의안을 주도한 공화당의 메카시 하원 의장과 바이든 대통령 모두 정치적인 승리를 거뒀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 나올 때 처음에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극적인 합의를 연출했을 때 메카시도 바이든도 다 얻어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래서 그 주말쯤 합의가 나올 거예요라고 예상을 했는데 정말 주말 끝에 합의가 나왔죠. 저도 되게 신기할 정도로 제가 예상했던 게 잘 맞았어요. 그리고 최근에 시장 전망하는 것도 그렇고, 제가 저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잘 맞추는 것 같아요. 잘 분위기를 잘 전망하고 진단하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주당이 공화당보다 2석 많아서 통과 자체 어렵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부채 한도 관련된 이슈는 사실상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바이오 의약품 관련된 호재가 되게 많이 나왔는데요. 오늘 사실은 정부에서 국가 전략 기술의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그 중에 동물 세포 배양이라든가 정제 기술 기술 같은 그런 바이오 의약품 관련 핵심 기술을 조세특례 제한법 상에 국가 전략 기술 범위에 포함시켜서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연구 인력 개발비의 경우에 대기업이 40%까지, 중소기업은 5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낸 세금의 일부를 나중에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주겠다. 뭐 이런 거죠. 이렇게 되면은 바이오 쪽에서는 뭐 투자가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좋은 점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는 그런 어떤 전략적인 정부 방침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해 보이고요. 오늘 이제 또 하나는
어, 그 NH 농협에서 NH 투자증권에서 이 지금 보시는 그 바이오 산업에 대한 80 몇 페이지짜리 리포트를 오늘 냈는데 특히 상위 5개 그룹의 실적이 내년에 완전 엄청 성장을 할 텐데 그게 지금부터 성장을 시작했다는 그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그 서머리 부분에 국내 유망 기업으로 코스피에서 SK 바이오팜, 유한양행을 탑픽으로 셀트리온과 한미약품을 유망 종목으로 제시를 한다. 아까 코스피 의학의 상승 종목에 쫙 이름을 올렸던 종목들이죠. 그리고 바이오텍 가운데에서는 레고캠바이오, 한올바이오팜, 오늘 제일 많이 오른 한올바이오팜마도 눈에 보이네요. 그리고 에이프릴바이오, AB온을 유망 종목으로 제시한다. 이렇게 8종목 지금 이름 거론됐죠. 이 종목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탑 5개 종목 이제 바이오 중에서 탑픽 5개를 위에 보시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다음에 SK 바이오팜, 유한양행, 한미약품 요 5개예요. 사실은 헬스케어까지 합치면 6개인데 이 종목들이 지금 올해와 내년에 엄청난 실적 성장을 보일 거다 이 전망을 하고 있고 이게 지금 NH에서 나온 건데 리포트 내용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저는 오늘 이거를 이제 띄워드렸었죠.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바이오 쪽 관심 갖고 계시거나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오늘 한화투자증권에서 엔터 관련된 산업, 엔터 산업을 전망하는 그런 리포트가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해하려고 하지 말자, 그냥 받아들이자. 성장, 엔터 업종의 성장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밑에 JYP 엔터, 하이브, YG 엔터, SM, 디어유 이렇게 5종목에 대한 분석이 나왔는데 그냥 서머리 맨 앞에 서머리 부분에 사실은 보면은요 뭐라고 돼 있냐면 저 밑에 형광펜 칠돼 있는 추가로 커질 수 있는 이 K-팝 시장 규모가 지금의 24배다 이렇게 뭐 주장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이 리포트에 담겨 있어요. 24배, 지금 시장의 24배. 그러면 지금 현재 대장주인 뭐 JYP 엔터라든가 하이브라든가 뭐 YG 엔터라든가 이 종목들이 따먹을 수 있는 그 열매 얼마나 될까요? 지금 주가의 10배쯤 될까요? 아니면 뭐 최소한 5배 이상은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본다면 이 엔터 오늘 리포트는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에 이제 반응을 해서 뭐 JYP 엔터라든가 YG라든가 뭐 다 이제 반응을 했는데 SM은 아까 보셨다시피 7% 넘게 빠졌거든요. SM만 빠졌어요. 그것도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SM 빼고 다른 게 오르는 건가 하고 SM을 봤더니 그게 아니라 오늘 SM의 대표 주자 엑소 멤버 가운데 백현, 시우민, 첸 이걸 뭐 줄여서 첸백씨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이 첸백씨의 계약 해지 통보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7%대 하락이 나왔고 장중에는 더 많이 빠졌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엑소 내부 뭐 노예 계약 얘기 나오고 뭐 변호사 아까 기사 보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 뭐 내용이 담겼던데요. 악재가 이렇게 나오면서 그럼 엑소가 활동하는 것을 보기가 어려운 건가? 뭐 이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SM이 주가가 많이 빠졌고 엑소 뭐 저는 뭐 노래도 잘 모르고 사실 잘 모릅니다만 그 멤버들이 이제 일부가 이렇게 그만 계약을 안 하고 활동을 따로 하고 하는 경우는 여러 그룹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 회사의 이제 주가는 많이 빠지는 그런 상황을 또 봤기 때문에 SM 주가는 요 이슈가 어느 정도는 조금 당분간 발목을 잡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그 삼성전자의 수급 보시면 오늘도 외국인이 샀어요. 124만 주를 샀는데 일단 개인이 계속 팔다가
개인이 오늘 매수가 들어왔죠. 25만 주. 그리고 기관이 147만 주 쫙 팝니다. 많이 팔았죠. 기관들이 골고루. 그래서 500원 일단 빠졌고요. 7만 900원. 바닥이 한 7만 원대 정도, 7만 원 정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약간 더 빠지게 되면은 뭐 7만 원 또는 7만 원 약간 밑에까지 빠지면 그때는 매수 기회를 다시 줄 겁니다. 그렇게 저는 보고요. 에코프로 BM은 외국인 기관이 다 팔고 개인만 매수를 했습니다. 500원 올렸고 일단 지금은 좀 더 올릴까 말까 뭐 이렇게 계속 지켜보는 그런 구간인 것 같고 더 빠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또 매수를 또 쉽게 하기에도 좀 애매한 그런 구간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에코프로도 개인만 매수를 했고 외국인 기관이 팔았습니다. 뭐 많이 팔진 않았고 매도세 자체가 세진 않았는데 일단 1,000원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숨고르기 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숨고르기를 하는 그런 구간이고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의 또 차이가 뭐냐면 에코프로는 금투 보험 투신 연기금이 골고루 매수가 좀 들어왔고요. 에코프로 BM은 투신이 조금 사고 연기금도 약간 샀지만 투신이 좀 많이 샀는데 투신은 개인들 이제 펀드 자금 같은 거라서 지금 현재로만 보면 오늘 에코프로 BM이 더 올랐지만 에코프로가 좀 더 그 주가 흐름이 좀 견조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은 오늘 외국인 기관에 양 매수가 들어왔고 외국인이 88,000주 되게 많이 샀죠. 기관도 42,000주 5일 만에 매수가 들어왔는데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4,100원이 올랐고 완전히 뭐 상승 전환을 했죠. 딱 그 타이밍이라고 어저께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올라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외국인이 18만 주, 기관이 18만 6천 주 매수가 들어왔고 굉장히 많이 샀죠. 그러면서 주가가 2,700원을 올렸습니다. 금투와 연기금 사모펀드 투신 골고루 많이 들어왔습니다. 위메이드 외국인은 팔고 기관은 사고 개인도 약간 사고 주가가 약간 밀렸습니다. 500원 밀려난 그런 상황이고 47,000원대가 무너진 그런 모습입니다. 시간에 보면은 삼성전자는 0.28% 200원이 오른 71,100원, 에코프로 BM은 0.4% 1,000원이 빠진 248,500원, 에코프로는 0.36% 2,000원이 빠진 56만원, 셀트리온 0.17% 300원이 오른 175,700원, 헬스케어는 보합으로 마무리했네요. 위메이드는 0.21% 100원이 빠진 46,850원이었습니다. 삼성전자 일봉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어제 제가 딱 5일선까지 밀릴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히 5일선까지 딱 밀렸고 5일선에서 바로 반등이 살짝 나왔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내일은 밑에 11선까지 빠질까? 아니면은 내일은 반등이 나올까? 오늘 아랫꼬리 달고, 뭐, 물론 윗꼬리도 달고, 21선이 아니죠. 3일선에 저항받고, 5일선에 지지받고, 이게 뭐냐면요. 더 안 빼요. 더 빼기가 어려워요. 약간 더 밀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반등이 바로 나올 거라고 보고요. 11선 자리까지 밀리진 않을 거고요. 아마 7만원 초반, 한 300원, 400원 정도? 그 정도? 그러니까 7,500원 빠지면 그게 깨지면 저는 매수하면 바로 반등 나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마 악재가 막 나오지 않는 이상 그 하락 전환에서 크게 빠진다기보다는 약간 눌리고 이동평균선으로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정도의 느낌. 그래서 아무리 많이 빠져도 7만 원. 그렇기 때문에 7,500원이 깨진다면 매수해도 충분히 견딜만한 그런 흐름이 나올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에코프로 BM은 어제 장대 양봉이 크게 나오고 오늘 올라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못 올라가고 빠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안 빠진 그런 상황. 그래서 초록색 61선 밑으로는 절대 빠지지 않을 거고요. 자, 지금 그러면 바로 머리 위에 있는 25만 3천원 이 자리가 오늘도 고점 부근이 그 부근을 깨지 못했는데 내일도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25만 3천원 고점을 뚫고 올라가지 못하면 빠질 겁니다. 어디까지 빠질까? 오늘의 저점 자리까지. 오늘의 저점이 내일도 저점일 가능성이 저는 좀 있어 보이고 에코프로 BM의 오늘 저점이 어디였냐면
24만 4,500원. 그럼 대충 24만 5천 원 정도가 내일도 저점일 가능성이 높고, 내일 주가가 빠지면 24만 5천 원 부근이 저점, 오르면 25만 3천 원 부근이 고점인데, 이걸 뚫으면 그 위에 있는 라인까지 얼마입니까? 26만 7천 원, 26만 7천 원 부근까지 주가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 25만 3천 원을 깨고 올라가면. 자, 그리고 에코프로도 지금, 에코프로는 오늘 보시면은 지금 21선에 그냥 눌렸네요. 위쪽에. 주가 자체가 좀 약했다고 볼 수 있네요. 21선이 57만 5천 원인데, 오늘 고점이 57만 원이네요. 그러니까 아예 올라가지도 못했어요. 거기까지. 21선까지. 그래서 21선 57만 4,900원, 57만 5천 원 정도였는데, 고점이 57만 원이니까, 고점이 21선 닿지도 못하고 밀렸습니다. 약했어요. 흐름 자체가 되게 약했고, 거기에 매물대가 그려져 있네요. 56만 3천 원 정도의 매물대. 그러면 지금 56만 3천 원 정도가 지금 현재 56만 2천 원이니까, 56만 3천 원이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그럼 내일 좀 빠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지금 매물대가 굉장히 강해요. 길고. 그래서 21선 57만 5천 원을 깨지 않으면 비중을 좀 줄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밑에 쪽에 내려오는 아래쪽은요 61선이거든요. 바닥이 53만 8,500원. 그러면 만약에 내일 56만 원대 깨지고 주가가 좀 1, 2만 원씩 빠진다 그러면 약간 비중을 줄여도 괜찮겠네요. 가장 많이 빠졌을 때 저점 자리는 61선이다. 61선은 53만 8,500원. 대충 54만 원 정도까지 추가로 밀릴 수도 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밀릴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내일 장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셀트리온은 반등이 딱 나왔죠. 뭐 반등 나올 만한 지점이었어요. 아래쪽에 241선 밑에까지, 부근까지 밀렸을 때는 여기서는 더 빠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어제 아래꼬리가 241선까지 닿자마자 바로 반등이 나왔고, 오늘도 뭐 반등이 바로 나와서 5일선, 11선을 다 회복을 했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합니다. 내일 흐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런데 매물대를 살펴보면은 매물대가 17만 5,700원. 야, 지금 오늘 매물대 부근에서 밀린 거군요. 그러면 이 부분이 좀 센 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매물대 이걸 뚫으면 18만 원 정도까지 갈 수 있을 것 같고, 이걸 못 뚫으면 그대로 17만 5천 원대에서 저항받고 밀릴 가능성이 높은데, 밀리면 아래쪽 매물대는 17만 2,500원 정도에 있어서 크게 빠지지는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뭐 오늘 많이 이제 올랐죠. 그래서 3.65% 오르면서 지금 지난번 이제 4월 13일 날 있었던 주가 상황이 시초가가 7만 7천 원대였는데 지금 7만 6,700원. 제가 볼 때는 7만 7천 원대, 7만 8천 원 정도까지 올라가면 다시 밀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만약에 밀린다면 7만 5천 원 정도가 바닥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위메이드는 굉장히 재미있게 평균선들이 다 몰려있는, 밀집해 있는 그런 구간이고, 오늘 한번 올릴까 하고 시도하다가 밀렸고, 빠질까 하고 시도하다가 올렸고, 그래서 결국은 21선 위쪽에 47,500원짜리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11선 46,100원짜리입니다. 그러면은 46,000원 정도에서부터 47,500원 정도 사이에 갇혀 있다고 보이고요. 오늘 46,950원. 그러면 주가가 여기서, 근데 주가는 시초가가 빠졌었기 때문에 46,600원 출발했기 때문에 양봉을 만들어냈는데, 이 내일은 뭐 고점이 47,500원. 뭐 좀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당분간 약간 더. 관건은 진짜 깨야 하는 지점은 저 위쪽에 5만 원이네요. 5만 원. 매물대 크게 살아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조금 더 횡보 내지는 약간의 완만한 우상향을 하면서 이동평균선들이 정확하게 밀집할 때까지 조금 더 기다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지금 미국 증시 개장하려면 한 2, 3분 정도 남았는데,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우존스 마이너스 37, S&P 500이 마이너스 3.25, 나스닥이 마이너스 6. 그냥 약보합 정도인 거죠. 마이너스 6.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지금 개장 바로 직전의 상황에 보면은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85. 크게 하락폭을 키우고 있고, S&P 500 플러스 1.75. 거의 뭐 상승폭을 거의 반납을 다 했다고 보고요. 지금 방금 1, 플러스 1까지 내려갔고, 다우존스 마이너스 90. 나스닥은 플러스 3입니다. 상승으로 전환을 했네요. 그런데 상승이라기보다는 그냥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스닥은 4.25, 지금 S&P 500이 1.25,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87이고요. 역시 지금 미국 장전 시간외 상황을 좀 살펴볼까요? 최근에 가장 관심 많은 엔비디아 보면은 오늘 1.442%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네요. 1.42% 상승, 1.44%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테슬라는 마이너스 0.46, 약간 0.47, 좀 하락 출발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마이크론 볼까요? 마이크론 플러스 0.88. 내일은 또 반도체가 오늘 밤에 잘 가려고 하나요? 마이크론도 0.88%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포드모터 0.75% 상승 출발 예상이 됩니다. 뭐 볼까요? 파이자 볼까요? 파이자 0.4%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모더나 0.49% 상승 출발이 예상됩니다. 지금 또 뭐 볼까요? 뭐 다른 2차 전지들 볼까요? 리비안 오토모티브 마이너스 2.44%, 크게 빠지겠는데요. 루시드 그룹 마이너스 12.37%, 급락이 나오네요. 루시드는 무슨 이유인지 좀 찾아볼까요? 리오 마이너스 3.19. 오늘 2차 전지들이 굉장히 많이 빠질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자, 그리고 또 니콜라 하나 더 볼까요? 니콜라는 보합권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2차 전지들은 좀 안 좋을 것 같네요. 지금 오늘 밤에 미국 증시 2차 전지들 어떻게 움직일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는 뭐 머크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일 것 같고, 바이오는 오늘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2차 전지들, 테슬라부터 해서 2차 전지들이 좋은 종목이 없습니다. 지금 루시드 그룹의 급락이 예상이 되고, 뭐 원인은 좀 찾아봐야 되겠지만 실제로 어떻게 움직일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 2차 전지들은 조금 하락에 대한 우려 커지는 그런 지점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뭐 테슬라뿐만 아니라 몇몇 2차 전지 뭐 전기차 종목들 좀 흐름 잘 살펴보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